앞서 말했듯이 나는 현재 시드니다. 워홀 기간 1년을 채우고 유럽에 가야지 하고 유럽 노래를 불렀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었다. 어쩌다 보니 나는 빡빡이를 만나 시드니에서 살게 되었다. 빡빡이는 쉐어하우스에서 만난 그 요리 잘해주던 아저씨다. 나는 귀찮아서 요리를 싫어한다. 그런데 플랫메이트 빡빡이 아저씨는 매일 밥을 짠하고 차려준다. 좋다. 2022년 6월 멜번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왔고 7월에는 새로운 타투 스튜디오의 레지던트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리고 빡빡이와 아주 빠른 연애를 시작했다. 빡빡이의 차를 타고 멜번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온천에 놀러간 어느 날 군입대 연락을 받았고 우리 둘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주차 연습을 하던 중 남의 차를 받아버렸다. 망했다. 뒤처리는 오롯이 나의 몫이다. 빡빡이는 열기구가 뜬 이른 아침 만난 지 2달 만에 사라져버렸다. 갑작스럽게 나이차 많은 연애를 시작해서 친한 친구들과 부모님은 놀라 뒤집어졌다. 그렇지만 빡빡이의 도전 정신과 성질머리, 기타 사소한 가치관들이 나와 잘 맞는다고 느껴졌다. 차 사고는 무사히 해결되었다. 이웃집 할아버지의 차였고 할아버지는 태국 여행에 가 계시느라 며칠이 지나서야 연락 주셨다. 각자의 보험 서류와 면허증 사진을 주고받고 쿨하게 끝났다. 어쨌든 그가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주말 제외 휴대폰 사용이 금지이기 때문에 소식이 뜸해졌지만 혼자 있는 걸 즐기는 나는 이 생활 또한 턱 마음에 든다. 물론 때로는 외롭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딱히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타지에서 나만의 안정적인 루틴을 만들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모카포트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이 습관은 한국에서부터 해온 것이라 사람은 어디서 살던 가닥대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테라스 뷰를 바라보는 시간이 꽤나 행복하다. 역시 음식의 질은 꽤나 떨어진다. 집 근처의 슈라인 파크가 알고 보니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비슷한 의미의 장소였다.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물들과 건물들이 있다. 마침 훈련소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온 새내기 군인들의 빡빡이가 섞여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출근 전에 몰래 염탐한 날도 있었다. 그렇지만 단번에 들켰다. 어쨌든 난생 처음 해군 수료식이란 곳에 가봤다. 멜번에서 꽤나 남쪽에 있는 헤이스팅스라는 곳이다. 더 남쪽이라 그런 건지 해안가라 그런 건지 12월이 됐는데도 왜 이리 추운지 모르겠다. 남의 나라 국가를 들으며 세레머니를 보는 기분이 흥미로우면서도 묘하다. 인원수가 꽤나 조촐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훈련생 중 반이 이미 탈락했다고 한다. 지원제라면서 탈락제도도 존재하더니. 다행히 그는 훈련생들 중 최연장자 타이틀을 장식하며 9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 그건 그렇고 해질 때까지 반나절 동안 행사를 야외에서 봤더니 너무 추웠다. 세라복은 참 사람을 레고처럼 보이게 한다. 빡빡이는 나를 밥으로 꼬셨기 때문에 평생 나에게 맛있는 밥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임무를 착실하게 수행 중이다. 푸츠크레이에 있는 베트남 시장에 가서 산 재료들을 직접 손질한다.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하니 집으로 초대하라며 식사 대접을 해준다. 몇 달씩 항해를 나가기 전 미리 밀키트를 만들어서 채워놓고 간다. 빡빡이는 군입대 전 나에게 파트너 비자를 제안했다. 당시 나는 파트너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고 비자에 대한 정보 또한 전무했다. 그러니까 빡빡이와 나는 디팩토이며 파트너 관계인 것이다. 시간이 흘러 23년 5월 파트너 비자를 신청했고 그해 7월 파트너 비자 소지자가 되어 계속 호주에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호주 마리는 유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